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 김수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채택한 기후공시 규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SEC 기후공시 규칙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번 공시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법적 논란이 무엇인지 짚어본 뒤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정된 시간에 관련 내용을 모두 구두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설명 장표와 함께 보시며 강의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 3월 6일 미국 SEC는 기후공시 규칙인 레귤레이션 SK와 레귤레이션 SX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내 상장 기업과 외국 국적 상장 기업인 Foreign Private Issuer에 적용되는 이번 규칙은 등록 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에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SEC는 이미 2년 전에 기후공시 규칙안을 제안한 바 있었는데요. 기업 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그동안 논의를 이어오다 초안 대비 상당히 완화된 버전으로 이번에 확정했습니다. SEC 위원 3대 2로 통과한 기후공시 규칙은 연방 광보에 게시된 후 60일이 지난 시점인 5월 28일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행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미국 SEC 기후공시 규칙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중요한 스콥 1과 2 온실가스 배출량, 중요한 기후 관련 위험 영향 등 중요성 기준을 사용해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중요성은 전통적으로 SEC가 사용해왔던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때 고려할 것이라는 상당한 가능성을 의미하는데요. 기존 SEC가 기업의 기후나 환경에 대한 정보 공시를 규제할 때 사용했던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SEC 기후 공시 규칙은 스콥 3 배출량 정보는 제외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대기업과 상장 중견 기업에 한해 중요한 스콥 1과 2에 대한 배출량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초안이나 EU CSRD,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기후 관련 공시 법률과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수준을 크게 완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SEC 규칙은 재무제표 주석 공시와 관련해 탄소 상쇄와 재생에너지 크레딧 관련 비용, 손실 등 심각한 기상이변과 기타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실질적인 비용 공개에 중점을 두어 규정하면서 안전조항인 세이프 하버를 통해 전환계획, 시나리오 분석, 내부 탄소 가격, 지표와 목표 항목상의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SEC 기후공시 규칙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후공시 규칙은 TCFD 권고안과 유사하게 비재무정보 공시인 레귤레이션 SK의 하위 파트인 1500 이하 항목을 신설해 기업이 등록신고서와 정기 공시를 통해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1501 항목 지배구조 부분에서는 이사회와 관련해 기후 관련 위험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 위원회에 대한 정보,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해 보고받는 절차, 이사회가 기후 관련 지표와 목표 또는 전환계획 진행 상황을 감독하는지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회 내 기후 관련 전문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시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영진과 관련해서는 기후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담당자 또는 위원회에 대한 정보와 함께 기후 관련 경력이나 이력,
관련 학위 등 해당 담당자나 위원회 기후 전문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담당자 또는 위원회가 기후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절차와 담당자 또는 위원회가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합니다. SEC는 1502 항목 전략 관련 규정을 통해 기업에게 중요한 기후 관련 위험과 함께 식별된 기후 관련 위험이 전략, 사업 모델, 전망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후 관련 위험이란 회사 전략, 운영 결과 또는 재무 상태를 포함해서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거나 합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와 관련한 실질적,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을 포함합니다. 원칙적으로 SEC 규칙은 가치 사슬에서 수반된 기후 관련 위험은 제외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가치 사슬에서 수반된 기후 관련 위험이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거나 합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설명하도록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 영향이 기업의 사업 모델 또는 전략에 통합되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전략, 재무계획, 자본 배분의 일부로서 기후 관련 중요한 위험을 고려하는지 여부 및 그 방법도 공시해야 합니다. 즉, 기업이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을 완화하거나 적응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 경우 그러한 활동으로 직접 발생하는 재무 추정 및 가정에 대한 중대한 영향과 함께 관련 중요 지출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전환계획, 시나리오 분석, 내부 탄소 가격 관련 정보도 공개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공시 정보는 안전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1503 항목 위험 관리와 관련해서 기업은 중요한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식별, 평가, 관리 절차와 함께 해당 절차가 회사 전체 위험 관리 체계 내에서 통합되었는지 여부 및 그 방법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어 1504 항목 지표와 목표 부분에 따르면 기업은 회사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거나 합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 관련 지표 또는 목표에 대한 정보와 함께 해당 목표의 중요한 영향 또는 합리적으로 중요한 영향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 관련 지표 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만약 이미 달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목표의 직접적인 결과,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회사 사업 운영 결과 또는 재무 상태에 대한 영향과 함께 재무 추정 및 가정에 대한 중대한 영향과 관련 중요 지출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가 탄소 상쇄 및 REC를 기후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탄소 상쇄로 인한 탄소 감축량 또는 REC 생성, 재생 에너지량, 탄소 상쇄 또는 REC의 성격과 출처, 기초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비용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합니다. 지표와 목표 항목은 미래 예측 진술에 한해 안전조항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SEC는 Regulation SK 1505, 1506 항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및 검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이 7억 달러 이상인 상장 대기업과 시가총액이 7억 달러 미만 7,500만 달러 이상인 상장 중견기업은 중요한 스콥 1과 2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해당 기업은 산불화 질소를 포함한 7가지 온실가스에 대해 총 스콥 1 배출량과 총 스콥 2 배출량 각각을 구분해 공시해야 합니다.
SEC는 온실가스 각 배출량에 대해 구매 또는 생성한 탄소 상쇄를 제외한 총 CO2 이퀴발런스를 기준으로 집계하도록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에 사용되는 방법론, 적용된 조직 경계, 배출 및 배출원 분류 방법, 사용 프로토콜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SEC는 앞서 설명드린 중요성과 관련해 합리적인 투자자 관점에서의 중요하다는 기준이 배출량 규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예를 들어 다른 국가의 법률에 의해 해당 배출량이 회사의 추가 규제 부담 내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나, 투자자가 회사의 전환 계획이나 기후 관련 목표 달성과 관련한 진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배출량 계산 및 공시가 필요한 경우에도 스콥 1과 2 배출량의 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콥 1과 2의 배출량에 대해 상장 중견기업은 리뷰, 검토에 준한 수준으로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도의 인증인 제한적 검증을 받아야 하며, 상장 대기업은 단계적으로 제한적 검증으로 시작해서 연결 재무제표 감사, 오디트에 준하는 수준인 합리적 검증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SEC 기후공시 규칙은 앞서 설명드린 비재무정보 공시인 레귤레이션 SK 개정과 함께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등록신고서, 정기보고서 등에 포함되는 재무제표 항목을 규정하는 레귤레이션 SX 개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재무제표 공시인 만큼 레귤레이션 SX 14조에 신설되는 내용은 ICFR인 재무보고 내부 통제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독립된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레귤레이션 SX에 신설된 기후 관련 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각한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환경과 관련한 재무제표 공시입니다. SEC는 회계 연도 기간 심각한 기상이변과 기타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화된 지출과 손실의 총 합산 금액과 함께 자본화된 원가와 수수료의 총 합산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업은 보험금 등 회수된 부분은 제외하고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회수 총액은 별도로 구분해 공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심각한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화된 지출과 손실의 총 합산액이 10만 달러 미만이거나 혹은 해당 회계연도 세전 손익 절대값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공시 항목에서 제외되고, 심각한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현상으로 인해 자본화된 원가와 수수료의 총 합산액 역시 50만 달러 미만이거나 해당 회계연도 자본 총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공시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용화된 지출과 손실 및 자본화된 원가와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Severe Weather Events and Other Natural Condition, 줄여서 SWE로 불리는 심각한 기상이변과 기타 자연현상에 대해서 SEC는 구체적으로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그저 예시로 허리케인, 토네이도, 홍수, 가뭄, 산불, 극한기온, 해수면 상승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기업별 처해진 특정한 상황을 기초로 자사의 SWE가 무엇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재무제표 주석에 투자자 관점에서의 중요성 기준과 상관없이 회사 계획상 탄소 상쇄와 REC가 기후 관련 목표 내지 지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회계 연도 기간 탄소 상쇄와 REC로 발생한 자본화된 원가 총액, 비용 총액, 손실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의 탄소 상세와 REC 관련 자본화된 원가, 비용, 손실을 구분해 반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주석의 심각한 기상이변과 기타 자연현상에 따른 위험이나 불확실성, 회사가 공개한 기후 관련 목표 또는 전환 계획이 연결 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되는 추정과 가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정성적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SEC 기후 공시 시행 시점은 기업 규모별, 공시 항목별 구분의 단계를 두고 확대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장 대기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장표에 기재된 기후 관련 중요한 재무적 지출과 영향 3가지 항목과 중요한 스콥 1과 2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기후공시 모든 항목을 2026년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와 등록 신고서에 담아 공개해야 합니다. 이후 1년이 경과한 2027년부터 상장 대기업은 기후 관련 중요한 재무적 지출과 영향 3가지 항목과 중요한 스콥 1과 2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공시해야 하는데요.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해서는 2030년 제출 보고서부터 제한적 검증을, 2040년부터는 합리적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현재 SEC 기후공시 규칙 시행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라 향후 SEC 기후공시 규칙에 대한 법적 논란이 급속히 해소된다는 가정하에 예상해 본다면 규칙상의 일정 대비 아무리 빨라도 최소 1년 이상은 시행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현재 미국에서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규칙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EC가 기후공시 규칙을 채택하기 이전 기업의 기후정보 공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SEC는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공시 목적이 환경보호가 아닌 투자자 보호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기후공시와 관련해 1934년 증권거래법 규칙 12B-20조의 중요성, 머티리얼리티 기준을 적용해 관련 정보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즉, SEC는 기업이 부담하는 중요한 환경 책임에 대해 사업보고서상의 사업 설명, 경영 진단 분석, 리스크 요소 등에 기재하도록 하고 해당 중요 환경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반사기 조항 등을 적용해 규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환경 정보가 무엇인지 그 중요성 개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SEC는 2010년 기후변화 관련 공시 해석 가이던스, 2021년에는 기후변화 공시 관련 표본 서신을 통해 환경규제 준수 비용이나 기후 관련 소송, 탄소 배출권 관련 사항 등을 중요한 환경 정보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전제로 한 안내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기후공시 규칙이 중요한 스콥 1과 2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롯해 중요성 기준을 사용해서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바로 기존 SEC가 기업의 환경 정보 공시를 규율하던 접근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SEC가 현행 기후 공시를 중요성 기준을 활용해 설계한 데에는 지난 초안에서 제기되었던 기후공시 규칙 관련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SEC가 대폭 완화된 버전으로 기후공시 규칙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공시 규칙은 여전히 초안과 유사한 법적 이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고수되어 온 메이저 퀘스천 독트린, 즉 중요한 사회 정책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의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입니다.
기후공시 규칙을 반대하는 측은 그동안 광범위한 기후 관련 규제가 SEC의 통제 영역에 포함된 적이 없었던 데다 의회 내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해 아직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다루는 SEC 기후공시는 중요한 사회 정책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기후공시는 SEC 규칙이 아닌 미국 의회를 통해 명시적인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합니다. 2022년 1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국이 근로자 백신 강제 접종 규칙을 채택한 것에 대해 의회에서 부여한 권한을 초월한 것으로서 단지 사업장의 안전 기준을 설정하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산업안전보건국이 백신 강제 접종을 통해 폭넓게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규제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SEC 기후공시 규칙은 행정절차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SEC와 같은 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이 자의적이거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혹은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헌법에 반하는 경우, 기관에 관할 권한 제한을 초과하거나 법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무효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요. 현재 기후공시에 대해 SEC가 투자자 보호 또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 규칙 제정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비용 편익 분석 등 경제적 분석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교적 최근인 2023년 제5순회 법원에서 SEC의 자사주 매입 관련 공시규칙이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무효화된 판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공시가 기업 운영과 관련한 매우 주관적이고 기업 가치를 평가절하할 가능성이 있는 의견 제시를 강제할 여지가 있어 수정헌법 1조가 금지한 강요된 발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데요. 2015년 분쟁 광물 관련 SEC 공시 규칙도 동일한 이유로 무효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법적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SEC 기후공시 규칙은 확정되자마자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공화당 중심의 주와 기업, 미국 상공회의소 등이 나서 법원에 제소했고 결국 SEC는 4월 12일부터 기후공시 시행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제 SEC 기후공시 규칙의 존폐 여부는 법원 판단에 달려있게 된 셈인데요. 아마도 올해 안으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SEC 기후공시 규칙이 법원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는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SEC 기후공시를 무효하는 Congressional Review Act, 의회 검토법 결의안입니다. 의회 검토법은 행정기관의 규제 도입 남용을 제지하기 위해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의회의 행정기관의 규칙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요. 공화당 측에서는 법원 판결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SEC 기후공시 규칙 시행을 막기 위해 의회 검토법 결의안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령 상하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서명이 요구되는 기후공시 규칙 무효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의안 자체만으로 법원에 해당 규칙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한편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2023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법을 통해 CCDAA 기후 관련 기업 정보 책임법과 CRFRA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법을 제정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상장 기업을 규율하는 연방 행정기관인 SEC 규칙과는 별도로 이렇게 주법을 통해 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 공시를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 공시와 관련해 관련 주의의 입법 동향도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안 공개 이후 2년간 논의되었던 미국 SEC 기후 공시 규칙은 채택되자마자 법원 판결과 의회의 무효 결의안 추진 등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SEC 기후 공시는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었는데요. 하지만 EU CSRD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후 공시 관련 법률 등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공시 적용 기업들은 SEC 기후 공시와 별도로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SEC 기후 공시 규칙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모두 해소되고 시행될 경우 실제 기업들이 SEC 기후 공시를 준비할 시간은 상대적으로 촉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기존 TCFD 또는 다른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시했던 기후 정보가 향후 SEC 기후 공시와 일관성 있게 연결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SEC 공시에 앞서 수립했던 넷제로 서약 등과 같은 기후 관련 목표에 대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습니다. 한편 SEC 기후 공시는 일부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SEC는 중요성 판단이나 심각한 기상 이변 및 기타 자연 현상 등에 대해 기업 자체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콥 1과 2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기업의 스콥 1과 2 배출량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특정 기후 관련 위험을 중요하다고 식별하면 그러한 중요 위험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전환 계획도 마련해 공시해야 하는 만큼 중요성을 둘러싼 규정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SEC 기후 공시 규칙은 안전 조항을 통해 법적 책임을 면책하는 공시 항목도 존재하지만 그 범위가 협소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시 규칙상 일부 복잡성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업에 대한 기후 관련 소송 내지 규제 리스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SEC 기후 공시는 일정 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규제에 불과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에게 기후 관련 위험 관리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는 행위 규제입니다. 기후 공시가 기업에게 기후 위험과 관련해 지배구조를 비롯한 광범위한 운영 체계 개선과 이에 대한 내재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SEC 기후 공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SEC 기후 공시 규칙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